먼 이곳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역시 먼 곳에서 오신 분,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인사 한 말씀 한번 그리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건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건천. 네, 경주 건천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름만 듣다가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게 돼서요. 오늘 제 책이 음식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오늘 음식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전체 음식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이고, 가만히 계시면 음식이 다 탈 겁니다. 설익든지. 그러니까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 선생님이 제가 북토크를 하니까 날씨도 좋다고. 선생님들. 오늘 맛있는 음식 같이 먹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예.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이죠. 제 말은 제가 이 한마디가 네. 주변의 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확실히 드러난다. 그죠?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약성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현재 또 대구 한의대 외래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수필도 쓰시고 인문학 글쓰기 강의도 하시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세요? 하루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머니는 맨날 빈털털인데.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겠고요. 네. 요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 그 활동 시간은 아침 5시 30분이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식구가 많아요. 식구, 저쪽에 어떤 시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강아지, 임보하는 강아지까지 붙어왔어요. 임시보호. 임시보호. 일주일만 봐달라 그러는데 지금 2달째가 됐는데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대표님한테도 좀 어디 좀 입양체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안 알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이 너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근데 애기 아빠는 그래요. 나중에 사료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작은 애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사료값을 보태주겠답니다. 우리 작은 애가 저쪽에 작은 애가 앉아있는데 걔를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사료값을 다달이 자동이체를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걔 밥 줘야 되지. 온갖 치아야 되죠. 고양이가 지금 현재 그것도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큰애가 주워갖고 주워가지고 저한테 맡겼어요. 고양이 왜 있죠? 그랬을까? 고양이 갖고 왔죠. 정신 못 차려요. 그러고 아직 음식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할 일 하고 나면 밤중에 수업 준비까지 하면 어떨 때는 새벽 3시에요. 정말 운전을 그날은 못 하겠더라고. 팔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피곤하면 못 하겠는데 즐거우니까. 그렇죠? 오늘 떠나서. 그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부유청은 못 되지 싶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라도 상류층이 좀 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 딴에는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머리가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손도 떨리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리하고 요리 가르치고 그리고 글 쓰고 강의하면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남편도 키우고 아이들도 확인해야 될 끼고 그렇죠. 풀도 뜯어야 될 거고. 풀 뜯는 거 얘기 안 했네. 괜찮아요. 그 나중에 따로 다르잖아요. 와우, 대단하시다, 그죠? 저 지금 이 활동 중에 제가 살짝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푸드 아트 테라피스트예요. 이게 음식을 통해서 질병 예방을 하고 그래서 치료요법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문학이랑 약성을
더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충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얼얼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자세히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오래됐어요. 푸드 테라피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대구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강생을 모집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지금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3명, 4명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하고 대구하고는 큰 갭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은 잘 되는 맞아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 도서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푸드 테라피 음식을 만들면서 치유하는 거를 푸드 테라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인문학을 하니까 여기다가 인문학을 접목하면 어떻겠나. 이제 학생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면 학생들은 그럽니다. 그 동화를 읽어줍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이런 거 읽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읽어주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호랑이는 무섭지만 귀여운 짐승도 있지 않느냐, 동물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만들면서 얘기하는 게 치유예요. 그럼 이제 또 어른들은 이제 제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읽어주고 음식을 만들어요, 같이. 그런데 제가 또 약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능을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선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너무 좋아하세요. 또 가을에도 또 이제 대가도 잡혔는데 약선 설명을 해줘.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랑 음식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수업 시간에 종강을 했는데 이제 10월달이 수업인데 1시간을 계속 약선 얘기만 했어요. 맞지요? 선생님들? 이거만 음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글쓰기 공부를 할까? 근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약선을 이제 같이 하니까 푸드 테라피에 인문학에 약선을 하니까 확실히 어른들이 막 반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좋고 그래서 기다려 보세요. 네. 요리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백종원 씨 있지요? 네. 슈가맨. 네. 그다음에 또 허영만 식객 있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타납니다. 푸드 테라피에 약점을 접목한 푸드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어요. 네. 예. 응원합니다. 꼭 예, 되실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한국에 올라갈 거라고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그냥 먹거든요.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최소 2끼, 3끼는 먹고 살고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걸 먹으면서 이게 내 몸에 뭐가 좋은지 어떤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책을 읽어보니까요. 재료의 특성에, 효능에, 조리법에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의 어떤 스토리까지 다 접목돼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치료와 약선과 무슨 인문학 이게 다 짬뽕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사진도 직접 찍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리는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 오려면 스타트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요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 음식 예찬이든가 어느 책에서 읽었거든요. 내 고향은 10살 때 먹은 음식이다라는 말이 저는 그게 기억에 탁 와 박히더라고요. 내 고향은 10살 때 먹은 음식이다. 내가 10살 때 먹은 음식이 내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시골의 그 일손이 가장 바쁘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도와야 했는데 제가 막내예요. 밭에 가서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품을 사서 일을 하면 엄마를 부엌에서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엄마는 참 이게 뭐라 그러나 철칙이 있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을 이래 하시고 우리 꼬마가 한 음식이 너무 맛있다. 꼬마. 제가 이제 막내 꼬마거든요. 뭐만 해주시면 꼬마가 한 게 가장 맛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아마 아버지의 그 칭찬이 아니었을까. 이게 또 그 풋고추전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있어. 그 음식을 별다른 거 아닌데 친정 아버지께서는 우리 꼬마가 해준 음식만큼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안 난다. 그럼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풋고추전을 구워달라 그러면 그다가 고기도 넣고 당면도 넣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해드리는데
아버지는 꼬마가 해주는 맛이 안 난다. 근데 책에 보면 응. 별거 없던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그래 이제 올케들이 엄청 아가씨는 어떻게 해서 이게 맛있다고 그러냐.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부침가루 쓰면 안 돼요. 아, 그 말은 여러분 하셨어요. 밀가루에다가 소금 간만 넣어가지고요. 고추가 너무 덜 익은 건 또 맛이 없어요. 조금 약이 오르려 그러는 거.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 씌워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리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요. 음식은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음식에 오래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양념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많이 그 자체의 맛을 즐겨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파를 갖다가 많이 넣어요. 양파는 삶을수록 단맛이 나요. 근데 이거를 찌개에다가 양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나고 원래 맛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더라고. 간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원래의 맛을 살리는 거. 아마 제가 음식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아버지의 칭찬이 아니었나. 꼬마가 게 제일 맛있어. 예, 이거였네요. 예, 와. 맞아요. 예. 진짜 음. 칭찬보다 더 좋은 맞아, 그 그-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도대체 글은 언제 쓰셨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리를 해서 글을 쓰셨잖아요. 그죠? 글은 언제 왜? 글은요?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었는가 몰라. 고전읽기라고. 고전 읽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전읽기라는 학교에서 소수의 몇 명을 해가지고 책을 한 거지 사잖아. 하이디 같은 거, 뭐 안데르센 동화집 이러면 너는 하이디 살아, 나는 안데르센 네. 동화집 몇 명이 돌아가면서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럼 그 책을 읽고 시험을 치러 갑니다. 뭐 이래 네. 문에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골에는 책이 아, 없잖아. 네. 오빠들 만화책 같은 거나 보고 이랬는데 예전 책이 진짜 귀했죠. 귀했죠. 그럼 막 책만 읽으면 잠을 안 자도 저는 좋았어요. 아, 그 정도로.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상주 군대표로 뽑혀가지고요. 책이 막 실렸어요. 새싹이라는 잡지에도 실리고 경주 하랑교육원에도 가서 막 1박 2일 하면서 글쓰기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고 네. 내가 잘 쓴다 못 쓴다 그걸 떠나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 시골 학교에서 뭐 특별한 학생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끔찍끔찍하니까 뭐 출전시켰겠죠. 그때부터 하다가 결혼하고 그때는 그냥 있었는데 1996년인가 전국 주부 편지 쓰기 대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편지를 썼더니 그게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때 이제 문인들이 글 쓰자 이게 시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통신대학 가고 인문학과 가고 수필 배우고 시 배우고 이제 이래 그렇게 되시네. 그럼 뭐 그냥 했는데 막내가 제일 잘했고 책이 좋았는데 편지 썼는데 상 받았고 네. 이거는 그냥 잘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랑이 지났죠. 아니요. 좋아하는 거였고 좋아하는 걸 예. 발견할 줄 알았고 집중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많이 부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합친 산물이 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합쳐서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책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말씀하신 돈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통 우리 글 쓰시는 분들이 이게 다 오셨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밥이잖아요. 네. 우리 글 쓰시는 분들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글, 문학이죠. 문학.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음식도 만들고 글도 조금만 끄집거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신문사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글을 실었던 거예요.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학위사에서 책 다 됐다고 사진 원본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원본이 아니라서 파일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5-6가지씩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다시 요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했지. 이 많은 요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온 거예요. 이쁘던데? 예전에 음식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쓸 땐 진짜 사진에 신경을 썼는데 바쁘게 하루에 5-6가지를 며칠 만에 그만큼 안 나오고 39가지인가를 제가 다시 찍었어요. 47가지. 신중현 대표님 나쁘네요. 대표님이 아니고 실장님이 이제 그 책임지고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걸 요리를 그랬구나. 29개를 다 만들어서
예. 그래갖고는 문제는 뭔가 하면 실장님한테 그랬지. 계절 음식이 아닌 건 나 못 구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울릉도 전어나무를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구하겠으며. 맞아요. 예, 도롱도 그리고. 도롱묵을 어디 가서 구하겠으며. 그래갖고는 한 35가지인가를 해서 보내더니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개 요리하고 아직 안 들어왔다 하면까지. 개가 쌉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이게 지금 돈도 드는 문제네. 그걸 눌러가지고 포항까지 가서 개를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와서 또 다시 그거를 와. 사기세 청구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 사진을 일단 보냈어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만족한 사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기사 실장님이 꼬등어찌개 예전 꼬등어찌개는 참 맛있어 보이는데 이번 꼬등어찌개는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아 성공했구나. 내 사진을 보고 비린내를 맡을 정도로 나 이거 책 이거 성공했다. 비린내를 맡다니. 예 살아있다는 거잖아. 음식이 살아있다. 아 이거 칭찬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마 사진이 조금 제 마음에는 진짜 안 들어요. 그런 점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테이블 오나 이런 게 다 나중에 하고 나면 꼭 후회가 남잖아요. 맞아요. 엉망이죠. 아 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네. 저도 다른 패스니까. 일이 있으니까 패스니까.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질문하셨죠? 이제 다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 괜찮죠? 네. 그렇게 급하게 한 거 안 같죠? 네. 네, 그 재료비만 좀 받으시면 되겠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집필을 했는데 제목이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잖아요. 호박 한 덩이 머리맡에 아, 두고.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 22페이지에 보니까 네. 한민복의 호박 일부를 네, 떼오셔서 네. 했더라고. 제가 읽어드리면 호박 한 덩이 머리맡에 두고 바라다 보면 방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했네. 최선을 다해 단단해진 호박, 품으로 호박을 꼭 안아본 밤라는 문구가 있어요. 혹여나 이게 책 제목을 정하는 것과 네. 음식과 뭐 어떤 선생님의 기본적인 철학과 뭐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이 요리를 신문에 실을 때 노정희의 추억의 요리 산책이었어요. 추억의 요리 산책. SNS에다가 제가 이제 신문사 시민 기자를 하다가 매일신문에서 습관에서 조간으로 가면서 시민 기자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 기사를 잘 썼는가 봐요.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빛나는 실버 9988하는 그거를 좀 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취재를 했어요. 어르신들을. 그리고 거기 딱 끝나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니 SNS에 페이스북에 글이 너무 재밌더라. 요리 글이. 우리 글 신문사에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계약할 때 3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안 보면 좀 내려간다 이랬는데 맞아. 그게 5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추억의 요리 산책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강력하게 추억의 요리 산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대표님이 하기사 대표님이 촌스러운지 네.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을 추려봅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세 가지를 추려갖고 여기서 결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저는 호박이 딱 저하고 어울리더라고. 편안하지 않나요? 호박이? 맞아요. 그렇죠? 제 체격도 좀 비슷하고 맛있을 것 같고 넉넉할 것 같고 그래서 넉넉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대표님도 네.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한민복 시인한테 네. 이거 써도 되느냐. 나중에 사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진도 막 그렇게 막 하던데 제목도 막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맞죠? 근데 대표님은 생각하고 있었지. 맞아요. 근데 네. 제목이 음식처럼 이렇게 항상 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정감나고 네.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됐어요. 그죠? 저자님이 마음에 든다는데 그죠? 네. 성공한 것 같죠? 네. 그럼 아까 박수 쳐달라 했잖아요. 이제 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을 보면 여러분 그 1에서 6가지 차트로 나눠져 있어요. 1번이 유년했더라, 2번째가 약이 되는 음식, 3번째가 유래에 있는 음식, 4번째가 엄마 생각, 5번째 이야기 따라 맛따라, 그리고 6번째가 입맛 돋우는 건강식.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정말 참 음식의 온기가 확 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참 제목 정말 잘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하나하나 가져가 볼게요. 유년했더라에 보면
곶감 아까 말씀하신 거, 감자, 새우, 오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 어린 시절에 먹었던 추억의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 읽으면서 빵 터졌거든요. 하필 옥수수에서 이빨 빠진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탁 매칭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님의 삶에서 유년 시절에 음식은 어떤 의미셨어요? 뭐라 그러나 저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좀 뭐라 그래 좋게 말하면 부지런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급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배를 걸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주변에는요 진짜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주변에 이래 뭐 이래 막 하면 참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지. 그냥 난 당연히 밥을 먹는 것이다라고 몰랐으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집 앞에 이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집이 시골에 그 뭐랄까 국도 25분 국도가 다녀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 길 옆에 있으니까 타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나들목 끝은 데 계셨구나. 예. 네. 그 이제 버스가 이제 몇 번씩 다니면 그 버스 타러 이제 뭐 10리, 20리 되는 데서 하고 우리 집 사랑방에 있다가 하고 그럼 밥대가 되잖아요. 네. 그럼 같이 밥을 먹고 예 그런 걸 했었어요. 아마 그것도 저한테 큰 영향이지 않았겠나,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밥을 해서 퍼서 예, 예. 먹는. 그럼 엄마는 막 그 가마솥에다가 국수를 삶아가지고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랑방에 막 이쪽 마을 사람 저쪽 마을 사람 많았었거든요. 네. 엄마가 우리 그 지국에 뭐 국수를 난다 그러나 그렇죠? 그냥 가마솥에다가 국수 넣어가지고 채소 부성비 넣어가지고 뭐 그래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퍼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니가 대구에서 살면 그 선지라 그러죠. 선지. 그거를 막 이렇게 한 그릇씩 보내면 엄마가 그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온 동네 아저씨들이 네. 다 드시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은요 어릴 때부터 나누는 거. 아 이거는 나눠 먹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게 또 나쁜 것도 둘째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에피소드를 말하면 둘째 오빠가 우리 집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느냐고. 아 그 기억이 나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인데 너무 많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니까.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음식은 사랑이고요. 사랑이고. 나눔이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게 저한테 꽉 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당 선생님이 네. 미당 서정주 선생님. 예, 미당 선생님이 나를 젊은 날 키워준 거는 파라리 바람이라는 것이 아마 저도 제 글을 쓰거나 음식을 하게 된 그 한 파라리는 시골에서 자랐을 때 그 보고 자란 거, 그 먹던 음식. 네. 그게 어머니에는 나는 예,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네. 네. 그래서 글의 곳곳에 보면 그 모든 유년의 것들이 아주 작게가 묻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책 읽으면서 이 부분 살짝 많이 샘났어요. 네. 도시에서 사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약이 되는 음식에서는 사람에게는 약보다 음식이 훨씬 더 효능이 있다라는 언급을 되게 여러 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이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는 이유라든가 그 부분 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쵸. 쉽게 해주시지. 그쵸. 이제 MC라 가지고 그리고 한 개 정도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혹은 유튜브 보시는 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만큼은 음식인데 약처럼 먹어보자 하는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약처럼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미리 보내드린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좀 보고 할게요. 몇 번인가요? 7-2번이에요. 네. 잠깐만요. 7-2번 여기 있네요. 네. 예, 설문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가급적 안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연미 있고 좋죠? 네. 7-2번. 네. 제가 한의대 그 약선학과를 간 이유가요. 사실은 저쪽 뒤에 어떤 시인이 우리 교대에 그뭐 문예 창작 대학은 가자 이런 말을 어떤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음식 쪽으로 확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택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해서 난 책 읽으면 즐겼어. 인터넷에서 음식하는 거 다 배웠어. 난 자격증 우리나라 학교에 다 있어. 다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흉내는 다 내요. 뭐든지. 자격증이 한 몇 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보고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폐병 요리, 막걸리 만드는 거, 뭐 떡 만드는 거, 뭐 이런 퓨전 음식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래서 저는 내가 음식적으로 뭐 강단에 그 대학 같은데 나가서 강의만 안 하고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프로필이 필요하더라고요. 음식 책이. 수필이 아니고 음식책을 음식책. 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벌써 내려고 그랬거든요. 음. 벌써 냈으면 학위사하고 아마 인연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오늘 지금 저를 못 이게 만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약선을 한번 해보자 하는 데가 있게요. 김미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약선 설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약선 요리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소고기는 따뜻한 음식, 뭐 생선은 차가운 음식 이러면 그 약선 표가 있어요. 네. 수치가. 네. 소고기는 8, 뭐 돼지고기는 차가운 음식인데 중간쯤 4, 뭐 이런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스미스. 아니 뭐, 네. 몸이 좀 차운 편이에요. 네네 소음이. 이래 차가운 사람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따뜻한 음식에다가 그거를 이제 군신자사로 나눠가지고 따뜻한 음식에다가 너무 약해. 그럼 다른 또 따뜻한 음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사라고 너무 또 따뜻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좀 너무 중화시키는 이런 군신자사에다가 약선 설계 8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수치 이거를 가르쳐 주는 수학도 거예요. 막 들어가네요. 나 수학 싫어하는데. 네.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하느라고요. 정말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밤을 새우고 수학을 하게 되면 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교수님한테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식을 음량으로 따져서 오행으로 나누는 거. 네. 아래 수업을 하면서 도표를 만들어갖고 우리 그 수필 교직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학기 배운 거를 선생님한테 설명을 다 한 것이다. 나는 한 학기 배운 거를 선생님한테 음양오행으로 해서 뭐에 좋다는 걸 설명을 다. 엑스가 딱 뽑았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지금도 우리 큰애는 그래. 엄마 왜 박사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네. 요지가 뭐냐? 이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 박사 공부 하겠어. 거기를 더 파고들고 싶더라고요. 더 알고 싶으셨고. 예, 음양오행이라는 그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양파를 먹으면 뭐 영양가가 좋다, 뭐 고혈압에 좋고 뭐 이래 나오잖아 영양적으로. 근데 약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몸이 차운 사람은 양파를 먹으면 좋아요. 양파가 뭐 약선에서는 따뜻한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차운 사람은 양파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 근데 저같이 체격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양파를 먹으면 더 열이 나서 답답해져.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일단 소고기 먹고 양파 먹으면 되겠다. 예, 그러세요. 네. 근데 아니 먹어보면 알아요. 저는 소고기가 그렇게 당기지 않아요. 저는 아플 때 당기던데. 그러니까 소고기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싸니까 소고기를 먹는 거지. 네. 맛이 있어갖고 소고기 저는 돼지고기. 저는 아플 때 소고기 선생님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 음식을 먹을 때 소고기는 오래 구우면 어떻게 돼요? 질겨져요. 질겨져. 네. 질기지는 건 양이라고 보면 돼요. 야. 돼지고기는 어때요?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럽죠. 맞아. 수육하면. 예, 그거는 음이라고 보죠. 100%는 아니지만 대략. 대략 그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셔갖고 아실 건데 목, 화, 토, 금, 술 이래 나누잖아요. 그럼 그 계절마다 나는 음식이 또 다 있는 거예요. 네. 목은 뭔가 하면 봄의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녹색 색깔로는 녹색으로 나타내면 봄에 완전 겨울에 이 침체돼 있다가 네. 이제 막 기지개를 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뭐예요? 몸이 막 피곤하고 이래 스트레스 쌓이잖아. 그럴 때 녹색 채소를 먹으면 좋다는 거야. 간에 좋다는 거야. 지금 미나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미나리하고 돼지고기하고 그래서 봄나물을 많이 먹으라는 게 그렇죠. 그 바로 이유구나. 그거예요. 봄나물을 많이 내 먹으라는 간이 피곤하잖아. 이제 침체돼 네, 있던 네, 게 막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먹는 먹는 거예요. 거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뭐예요?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심장은 어때요?
맨날 뛰니까 맞아 맞아. 야가 이래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야 느슨해지는 걸 좀 잡아줘야 돼. 단단하게. 그러면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요. 쓴맛. 이 심장이 조금 단단해져요. 쓴맛이 뭐가 있는 건지 선생님들 찾아보셔야 돼요. 쓴바기 뭐 또 이런 말고 거. 그거 말고 또 쓴박이 또 뭐 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쓴맛이. 근데 우리가 매운맛을 먹어갖고 입이 하하 하면 사람들 막 주스 먹죠? 커피 먹으면 감해져 매운맛이. 이 매운맛에는 쓴맛이 들어가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막 매운 음식 먹을 때 막 쿨피스 먹지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뜨거운 거 먹어갖고 또 막 입 뛰지 말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갖다 놓고 뭐 입이 중화가 돼요. 그런 꿀팁. 그런 이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폐하고 연관이. 폐. 근데 이제 폐가 이제 조금 이상이 징조가 안 좋으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코로 이제 나타납니다. 폐하고 코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폐는 어때요? 우리가 막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조금 피부가 칠해졌다고 막 이제 해요. 폐는 항상 촉촉해야 돼. 촉촉. 응. 저 열심히 적고 있어요. 왜 적으세요? 네. 앞으로 대표님 그 책을 한번 좀 보고 써라. 그렇게 폐가 촉촉하면요 피부가 거칠어지죠. 폐가 촉촉하면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근데 이 폐를 촉촉하게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게 구기자, 더덕. 아하. 예. 와우. 그다음에 이제 매운맛 나는 음식들. 양파, 마늘, 생강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런 게 폐를 촉촉하게 해주죠. 예. 그리고 이제 고래는 이제 그때 그거 맞춰서 먹는 거. 근데 이제 그래요. 나 폐 촉촉하게 한다면 진짜 이제 그것만 먹자. 안 되지. 안 되지. 네, 안 되지. 되지. 양을 좋아해야지. 중간에. 우리가 술을 먹으면요. 아저씨도 술 자시면 이제 다음날 눈이 벌개집니다. 그건 뭐예요? 간에 이상이 와. 간에 이상.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제 그 간을 식히는 데는 채소가 좋은데 미나리가 좋아요. 미나리를 먹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오면 술독 풀어준다고 이제 꿀물을 미지근하게 해갖고 술 먹는 사람들한테 갖다 줍니다. 아니에요. 꿀은요 좀 열이 나는 성질이 있어갖고 술 먹는 사람 화딱지 더 납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오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음날 속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보면 눈이 뻘개지면 아 저 사람 간에 열이 차구나. 그러면 빨리 열을 식혀줘야 돼요. 찬음식. 찬음식 먹어야겠네요. 찬 음식이 아니고 됐어요. 우리 예전에 눈에 좋다고 결명자 물끓이 네. 먹어봤잖아요. 네네. 결명자가 열을 식혀줘요. 그래서 구기자하고 결명자하고 하고초라는 풀이 있는데 꿀풀 그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결명자를 먹으면요 눈에 열을 식혀줘요. 간 열을 식혀줘요. 그럼 눈이 나요. 근데 우리 눈은 뭐예요? 불이잖아. 네. 밝은 불이잖아. 결명자를 너무 먹어갖고 식혀주면 눈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적당히. 내가 뭐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 좀 괜찮은 것도 딱 무조건 꺼내. 예, 그게 약성이에요.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네. 약이 되는 음식은 지식도 알아야겠지만 과유불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제가 가서 배웠다는 거. 오늘 요즘 애기스만 배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유래가 있는 음식인데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유래가 이렇게 많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유래를 다 아는 건 아니고 또 약성까지 공부하시다 보니까 더 알게 될 건데 이 유래를 알면서 요리를 하면 모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뭔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게 유래를 제가 왜 찾게 됐는가 하면 심리사 글을 써야 돼요. 네. 글을 쓰면 아시잖아. 네. 몇매 딱 거기 있잖아요. 8.5매에서 네네. 9매 안 되겠어라. 근데 얘기를 쓰다 보면 처음에 그냥 막 우리 얘기만 쓰는데 나중에는 좀 찾아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유래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제가 자꾸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의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책을 보고 찾고 이러다 보니까 유래가 나오니까 유래를 넣으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뭐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박수 같습니다. 아니. 사회자가 MC가 네.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팥을 먹잖아요. 팥죽.
팥을 제가 약성 공부를 했더니 이수 작용이 이수 물을 이수. 빼주는 작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저쪽 교수님하고 공부를 했더니 팥이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여름에 팥빙수를 먹잖아요. 네. 팥빙수가 뭐예요? 얼음 네네. 갈아가지고 그 위에다 팥을 넣잖아요. 우리가 그 여름에 얼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섞이잖아요. 근데 팥이 뭐라고요? 물을 빼주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섭을 찬 거를 팥이 빼주는 거예요. 여름에. 네. 또 겨울에는 뭐 먹어요?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을 네. 그럼 왜 또 겨울에는 또 물을 빼야 되나? 겨울에는 땀을 안 흘리니까 이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팥을 먹으니까 팥이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노폐물을 너무 빼주면 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네. 근데 찹쌀을 우리 수제비를 먹어요. 그 찹쌀 새알심을 넣어요. 찹쌀 새알심은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뜻한데 찹쌀 성질은 뭔가 하면 모으는 역할을 해요. 우리 기를 안 나가게 모으는 역할. 그래서 갱년기 여성이나 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열이 날 때는 찹쌀을 먹으면 안 좋아요. 약간 모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래 약한 분들은 내 기운이 안 빠져나가게 찹쌀을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팥죽을 먹는데 팥을 먹는데 겨울에 내 수분을 다 빼고 내 노폐물을 다 빼고 내 몸이 약해져. 그럴 때 뭐 새알심을 넣어서 그래서 그게 들어있구나.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 우리 딱 8시 3분 되면 끊어버려. 그럼 시간이 다 돼가나요? 다음 질문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슬프네요. 너무 많은데 약속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읽으면서 엄마 생각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어떤 음식, 인간에게 주는 향수 그보다 더 애틋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음식 가장 기억 남는 거. 제가 그 한의대가 푸드 라이팅과 스토리텔링 학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 다니는 그 학생도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이거 숙제를 내면요 전부 다 엄마 얘기예요. 음식이니까 엄마 얘기. 지난주에도 2학년 1학기 때는 3학년 수업을 하고 2학년 수업을 했는데 글을 못 읽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글에 전부 다 엄마가 소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아래 9% 하는데 우리 그 시각 기준 선생님이 여자들은 한계가 있다. 부엌 냄새밖에 안 나잖아. 행주 냄새밖에 안 나잖아. 글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쓰면 좀 더 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글은 엄마랑 연관이 돼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아직 2년이 안 되셨어요. 작년에 엄마를 다 보내드리고 왔는데 지금 마당가에 제가 경산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 그 원추리를 지났는데 원추리가 앞에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 종도래길하고 이래 쌀이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논둑이나 이래 그런 데 가면 원추리가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은 그거 한거 뜯어갖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막 이제 조물조물 이래 들기름에다 묻혀주고 이랬는데 그 원추리가 딱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써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원추리의 그 한자 이름이 모애초. 왜 그런 말을 쓰는가 하면요. 원추리가 이래 풀이 나다가 마르잖아요. 그럼 이 마른 게 그냥 있는데 새순이 그 중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모애초라고 그러는데 와. 그만합시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히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책 읽어보시면 어머니 얘기가 대놓고도 있지만 다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년의 뜰락에서 만났던 엄마의 모든 음식들과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인문학까지 섭렵하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5번째로 넘어갈게요. 보니까 이야기 따라 맞따라에도 보면 몰랐던 게 많아요. 저는 도루묵이 은어인지 몰랐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저자님한테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럼 글이 안 좋다는 거죠? 아니죠. 정말 많은 얘기가 짧지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감동이 막 오는데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식도 막 들어있거든요. 어원 막 들어있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느 순간 복잡해지기도 시작하는데 지식이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었을 텐데
재밌고 좋은데 이 이야기 따라 이걸 읽으면서 훨씬 더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거 한 개만 해주세요. 많이 글 썼어요. 우리 그 잘하는 우리 연습극에서 많이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영조, 경종하고 그 개하고 감하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유책에 나와요.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추 경상도 말로 정부지. 예, 정부지는 첩벌 정부지는 사이도 안 준다. 다 아시잖아. 그 정부지에 대한 얘기도 쓰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팥죽을 얘기했기 때문에 팥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쭉 찾아봤더니요. 중국 황하 있잖아. 그 이제 그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공공씨라고 그 집 아들이 물에 떠내려 가서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건 전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역기가 돼가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해코지 하려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수인성 전염병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걸리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러는데 팥 색깔이 어때요? 빨간 거를 양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은 음이다. 그러니까 이 팥을 갖다가 끓이 먹었더니 희한하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팥을 먹으니까 병이 나. 우리 예전에 무조건 병 걸리면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 그 의연이 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팥죽을 끓여갖고 막 무조건 뿌린 거예요. 막 밖으로 뿌리니까 여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그게 너무 폐단이 심하다. 금지를 시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도 팥죽을 끓이면 동짓날 엄청 심해 뿌리고 다녔어요. 왜 저럴까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자손들이 단념을 빈 거잖아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팥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따지고 봤더니 뭐라고요? 아까 팥에는 뭐가 있다고? 나쁜 노폐물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사 갈 때 팥떡을 해갖고 돌리잖아요.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가면 물을 바꿔 먹잖아요. 그러면 설사가 날 수가 있잖아요. 팥을 먹으니까 우리 노폐물을 빼주는 거지. 다 옛날 사람들 그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군데군데 몇 개 넣어놨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음식책 그러면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음식 조리법을 얘기하거나 효능을 얘기하는데 이 책에는 그거 다 있고 또 이런 이야기 따라 맞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없는 게 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6번이 입맛 돋우는 건강식이에요. 지금이 우리 환절기잖아요. 이제 요리할 거예요. 환절기잖아요. 오늘 근육 토크 오신 분들에게 이 환절기에 이 음식 해 먹으면 맛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여기 보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적어 놓으셨거든요. 오신 분에게 하나만. 저는 레시피는 아니에요. 이 책은. 왜? 레시피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런가 하면 이래 레시피에만 보면 어떻게 해요? 몇 티스푼 뭐 이래 하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사람마다 다 입맛은 다르거든. 나 짜게 먹고 싶으면 더 넣어서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짜게 먹는 게 맞아요. 땀을 흘리니까. 하지만 겨울에는 싱겁게 먹는 게 맞아요. 땀을 안 흘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 몇 그램 얼마 이게 정확하지가 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저희 집 애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쟤들은 막 백종원 완전히 막 이거예요. 아까도 뭐 아침에 내가 무슨 밥 해줄게 하면서 백종원 레시피 보고 그래. 저는 맨날 욕을 해요. 젊은 아들 입맛 다 버렸네요. 우리 전통 입맛을요 백종원 씨가 다 배워. 버터에다가 단 거에다가 저는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간단하게 먹는 거. 저는 그게 좋은데 유튜브 나가는데 괜찮죠? 어머나 그런 거. 예. 유튜브 나가는 거 괜찮아요. 방법만 잘라주세요. 네,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편하게 먹는 게 낫고요. 요즘 가을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을은 뭐 해비의 계절, 금의 계절이에요. 해를 어쨌거나 보호해줘요. 그럼 어떡한다고 제가 아까 뭐 먹으라고? 더덕, 구기자. 우선은 약선이니까 약선으로 말하면 그걸 먹는데요. 우리 기침할 때 뭐 먹어요? 도라지 먹잖아요. 도라지는 위에 있는 기운을 내려줘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기침이 올라오잖아, 우로. 그거를 내려준다고. 근데 뭐가 좋은가 하면 폐를 좋게 하고 우리 그 도와주는 거에 배가 우리 가장
배죠. 네. 그러니까 배하고 도라지하고 먹으면 기침을 내려주고 배하고 더덕을 먹으면 폐기 진액을 보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말에 뭐 할까요? 주말에 뭐 어떻게 할까요? 배양도라지. 그거 삶으세요. 그냥 삶아서 물론 삶아가지고 네. 그냥 마시세요. 마셔요. 그다음에 절대 꿀은요 뜨거운 물에다 타면 안 돼요. 영양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차운 물에다가 하나 달라고 안 돼. 네. 안 풀어져 꿀이. 뭐 어. 어떻게요? 그렇게 그냥 살짝 미지근한데다 이래 해가지고 예, 그래 갖고 드세요. 그리고 사람들 막 뭐 하는 그래? 나 반찬에 꿀 넣는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파에는요 꿀하고 아주 동명근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음식이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게하고 감하고 그만나. 왜? 바닷게에는 단백질이 많은데 감에는 탄닌 성분이 있으니까 이 단백질 소화를 막아줘. 그래서 옛날에 뭐 민비를 누가 뭐 장빈이 죽였니 어쩌니 설마 우리가 그거 먹고 죽겠습니까? 근데 몸이 최대한 기운이 없거나 병중일 때는 조심을 하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식으로 좀 따라하면 내 건강을 지키지 않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사흘 전에 콘서트를 다른 데서 했는데 아는 선생님이 떡볶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봉다리 쌌으니까 갈 때 가져가시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아까 떡볶이를 간단하게 해 먹었어요. 떡볶이라는 거는요 지금처럼 일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요 떡을 삶아가지고요 볶는 게 아니고요 다 재료를 해가지고 간장에 묻혔어요. 예전에는 궁중 떡볶이 한번 보세요. 고추장 안 들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고추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살이 찌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제가 알거든. 체코라 그러면 체코지 이제 운동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부푸는데 아까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맛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떡볶이가 탁탁해요. 유통기한이 긴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다 끓이세요. 그럼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국물에다가 남비에다가 뭐 좀 설탕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를 바글바글 끓이다가 그걸 넣어요. 떡볶이를. 아시죠? 카레 한 숟갈 넣고 카레 한 숟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채소 넣고 콩나물을 넣더니 오늘은 제가 실패했어요. 찔겼어. 콩나물은 오래 삶으면 어떻게 돼? 실질겨져. 아무 하시면 돼요. 이 다 주부들이니까. 콩나물하고 넣으면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주말에 해보니까. 예. 제가 뭐라고요? 가을은 폐기의 계절이다. 매운 음식을 먹으라면 고추장을 꼭 섞으세요. 고추장 섞어가지고 시원한 콩나물하고 배추도 좀 넣고 그래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됐나요? 다 됐어요. 지금처럼 춥잖아요. 지금 부추의 계절에 우리가 아래 대표님이 호박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제가 걷다가 초를 쳤었어요. 부추전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제가 싹 지워버렸어요. 그거를 비가 오는 날은요 뭐라고요? 음기가 강해요. 음의 기운이 부추는요 상당히 따뜻한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이 딸내미를 시집을 보낼 때 몸을 따뜻하게 해야 생산을 잘한다 그러는데 부잣집 딸들은 보약을 먹이는데 가난한 집 부모들은 약을 못 먹이잖아. 그럼 부추를 갖다 2, 3년 계속 먹였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이제 비 오는 날은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가가지고 부추전을 구워갖고 땡초 한 2개 썰어가지고 요리 팍 나면 이 진했던 기운이 올라와요. 비 오는 날은요 배추전을 구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배추전을 구먹으면 배추가 뭐라고 차원 성질이 있어요. 내려가요. 아랫게 밥을 먹는데 그 학부생들하고 밥을 먹는데 오이 반찬을 자꾸 밀더라고. 그래서 왜 오이 반찬 안 먹어요? 광재학 교수가 이제 좀 몸이 약해. 저는 몸이 차가지고 오이가 몸에 안 맞는데요. 차원 음식 먹지 말아요. 그럼 뭐 먹을 거 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오이를 빨갛게 묻혔더라고. 그거 지금 그럼 되잖아. 먹으라고. 이제 다 배웠어. 되잖아. 빨리 있었던 거지. 예, 뭐라고요? 차원 음식은 뜨겁게 다시 조절을 하면 돼. 못 먹을 음식은 없어. 그렇죠? 맞죠. 어떻게 이렇게 영양 조절만 잘하면 된다는 거. 일단 오늘 이번 질문이 요리였는데 3개. 뭐예요? 도라지하고 배를 푹 꽈서 식혀가지고 꿀은 쪼매만 나와가지고 먹던가 그냥 먹어라 이렇게 배웠고요. 떡볶이는 반드시 뭘 해라? 고춧가루 넣어라. 추운 날이니까. 그 마지막에 뭐였죠? 오이를 먹으려면 고추를 넣어라. 아니 부추였어. 아니, 그게 비 오면 아니고. 부추를 먹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뜨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오이는 우리가 생 그냥 먹어도 되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한 경우에 그렇다. 우리 삼계탕 먹잖아요. 이거 자꾸 길어져요. 죄송해요. 제가 오이를 말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체질에 따라 먹어요. 맞아요. 삼계탕을 끓이는데 우리 지금 하스님이 지금 MC님은 몸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식구들 지금 막 목을 쭉 빼갖고 막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런 분은 네. 닭고기가 따뜻한 음식에 속하는데 이따가 인삼하고 찹쌀을 넣으면 돼요. 네. 여름밥 찹쌀이 뭐라고 네. 열을 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근데 저거 체격이 있는 사람은 인삼하고 찹쌀이 안 맞아요. 맞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환기를 넣어서 먹으면 돼요. 체질에 맡겨보세요. 공을 좀 해서 먹기로 하고요. 네. 비가 오면 부추 먹는 걸로 하고요. 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하시는 기회 드릴게요. 네.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3시간에 지금 3시간에 30일. 했는데 있으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못하니까 혹시나 레시피 말고 어떤 요리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한 2가지 요리만 말씀해 주시면 두어 가지 더 많아요. 그 두어 가지 나중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시간 끝난대요. 이동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이동해서 요리를 배우는 걸로 하고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약속이 그 식재료가 업투데이트가 계속되는지가 궁금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아스파라거스나 고수나 뭐 브로콜리 이런 거는 안 먹고 없었는데 계속 업투데이트가 되는지 궁금해요. 아, 약선이요. 우리가 약선이 가면 막 인삼, 황기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팥뿌리 하나도 약선이라고 우리 그랬거든요. 파 하나도 왜 그러냐면 파가 이게 있으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팥뿌리를 삶아 먹잖아요. 네. 파의 흰 부분은 따뜻한 성질이고요. 파의 파란 부분은 차운 성질이에요. 근데 우리 간장이 차운 성질에 들어가요. 그렇게 간장에다가 양념장에 다질 때 하얀 부분을 썰어놓고 파란 부분은 국에 넣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아까 뭐 아스파라거스 어떻고 하는데 아스파라거스가 우리 약선의 그 약선 재료 사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나와 있어요? 아, 저쪽에 공부 더 잘하는 학생이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고집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뭐든지 다 약선을 낼 수 있다. 하다못해 제가 요즘 바질을 집에서 키우는데 바질도 약선이 있더라. 우리나라 옛날부터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런 걸 약으로만 먹은 거야. 서양에는 이거를 요리 재료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약으로만 먹으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겠네요. 발견되고 확인되고 연구되면 언제든지 약선으로 활용할 예, 수 예, 있는 할 수 거죠. 있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책에 보면은 감자를 치음제라고 유럽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책에 안 나와 책에 있습니까? 안 나와 있거든요. 아니 우리 그 감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옛날에 유럽 쪽에서 먹다가 식사 대용으로 쓰다가 어느 날 사람이 죽으니까 안 먹었다 이러는데요. 그러다 알고 봤더니 감자에 솔란이라는 독이 있어서 그걸 없애고 먹으니까 다시 그거 됐다 그러는데 제가 감자를 있지요. 우리가 그 햇빛에 막 탔을 때 얼굴이 타고 이랬을 때요. 감자를 갖다 붙이면요. 맞아. 이게 진정이 돼요. 맞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감자에 무슨 그런 성분이 있는가 봐요. 체험 성분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쪽에 체험제라고 쓰지 않았겠나 싶어요. 네. 또 궁금한 점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질문도 또 많이 해주시고 아마 뒤에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음식 하셨으니까 가서 떡볶이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책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떡볶이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떡볶이 여기 배웠잖아요. 네, 가져가세요. 드시라고.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더 맛있고 또
먹다가 보면 또 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은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보면 책에 음식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사랑을 연구하고 만들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우리 작가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짤막하게 광고 유튜브를 향해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기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금호북토크의 소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카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하기사라고 치시면요 북토크 소식을 전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채널을 추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출판 하기사가 준비한 금요 북토크 16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